서울의 어느 한적한 뒷골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립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향불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어두운 방 안을 지키는 촛불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며 공간을 부드러운 온기로 채웁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인간의 기륭화복을 엿보아온 한 무속인의 작은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갈 항로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담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은 통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등불이 되어줍니다. 무속인이 낡은 사주책을 펼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그의 운명은 거친 바람 위에 떠있는 배와 같구나. 세찬 바람을 만나면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지만 성난 파도가 몰아치면 그 누구보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어부지리로 얻게 될 자리. 하지만 그 끝에는 등에 칼이 꽂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다가오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사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그의 선택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찌 나라 전체의 기운과 얽혀있단 말인가? 불교의 연기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그물처럼 얽혀있다고 가르칩니다. 거대한 숲속의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면 숲 전체가 술렁이듯 한나라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이재명의 사주 이야기는 단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주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혹독했던 어린 시절의 고난이 그를 어떻게 단련시켰으며 그의 날카로운 언변과 빠른 판단력이 어떻게 그를 권력의 사다리 위로 올려놓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가오는 2025년의 격동 속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겸손, 그리고 선종의 깨달음이 담긴 지혜의 여정입니다. 과연 그는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배는 거친 바람 속에서 길을 잃고 말까요? 이제 그의 사주를 펼쳐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본질, 그 뿌리부터 시작해봅니다. 작은 점집의 촛불이 깜빡이며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를 펼쳐놓고 마치 오래된 고서를 읽듯 조심스럽게 그 위를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그녀의 눈이 사주의 한 곳에 머물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구나. 차가운 동토 위에 홀로 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깊고 질기게 뿌리를 내리려 애쓴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구나. 이 한 문장은 그의 삶의 근원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잡초나 넝쿨처럼 이재명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 사람입니다. 사주에서 을목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생명력이 강하고 유연하면서도 끈질긴 기운을 상징합니다. 세찬 바람에 몸을 맡겨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나무.
그것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교의 연기법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무수한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사주는 어린 시절의 극심한 가난과 결핍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소년공으로 자란 그는 생존하기 위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관찰력과 단단한 의지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을 파고들어 물 한 방울이라도 더 얻으려는 나무뿌리처럼 그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존 본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황량한 겨울숲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빛을 발하려는 나무의 처절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의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면 돈과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탐욕과는 다릅니다. 어린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내던져졌던 그가 세상의 비바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 스스로 두른 갑옷이자 방패 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말로써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의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하지만 그 바람은 때로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지만 바로 그 날카로움이 스스로를 베는 구설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는 사주의 따스한 불의 기운, 화 기운이 부족한 탓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이 다리가 될 수도 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은 튼튼한 다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에는 때로 이기적인 면모도 비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섣불리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은 그를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인을 온전히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험한 세상을 오직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타인에게 기대는 법을 알면서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경계심을 놓지 못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얽매이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사주는 견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아질 수 있으며 진정한 인연을 맺지 못하면 결국 드넓은 광야에 홀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기회를 포착하는 눈은 놀랍도록 빠릅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의 필요를 정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데 천재적이다. 마치 장터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내듯 가장 좋은 타이밍에 기회를 잡아챈다. 하지만 이 재능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기회를 쫓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 그 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주의 을목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아서 땅속 깊이 단단한 뿌리가 없으면 언젠가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단련된 강인함과 기회를 잡는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를 놓칠 수 있는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도 그의 성격도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길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은 그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까요? 그의 강점과 약점은 다가오는 2025년 용의 해에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요? 이제 그의 현재 운세를 들여다보며
그가 지금 어떤 바람을 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살이 빠를 때 기회를 잡아채지만 그 흐름이 너무 거세지면 중심을 잃고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무당은 그의 사주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기회주의자다. 타인의 손을 잡고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재능이 있다. 그의 사주는 을목의 유연함 속에 타인과의 인연을 통해 빛을 발하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인 연기법, 즉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재명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시대의 흐름, 그리고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의 삶은 인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시절, 그는 단 한 번의 연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바람을 탄 연처럼 단숨에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한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마치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마법과 같다. 이는 그의 사주에 드러난 금의 기운, 즉 사람을 끌어당기는 날카롭고 강렬한 매력 덕분입니다. 그는 기회를 읽는 눈이 빠르고 정치 무대에서 타이밍을 잡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기본소득 정책 발표는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그의 전략적인 행보를 두고 정치적 감각이 동물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장점은 동시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의 사주에는 음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때로 깊은 불안과 의심으로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에 오르지만 그 인연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큰 나무에 기대어 자라는 넝쿨과 같습니다. 지지대가 튼튼할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지만 그 지지대가 사라지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욕망에 얽매이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사주는 견고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진정성이 부족하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강경한 발언이나 때때로 논란을 일으키는 SNS 활동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는 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무기이지만 감정적인 충돌이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칼날 앞에서는 의외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그의 마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지만 그 말이 너무 날카로우면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의 기회주의적 재능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지만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높이에서 추락할 위험 또한 큰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 즉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이재명은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올라갔지만 그 손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의 사주는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는 기회주의자로 남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그의 운명이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흐름과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거대한 용의 해가 다가오며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의 빛과 그림자는 그 격동의 시기에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요? 이제 그가 지금 타고 있는 바람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2025년의 구체적인 운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집의 작은 방,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이재명의 사주를 비춥니다. 무당은 사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2025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로구나. 지금 하늘이 이 사람에게 거대한 기회를 내려주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동양에서 용은 권력, 변화, 그리고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지금 그 용의 기운과 맞물려 강력한 상승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마치 세찬 순풍이 부는 날, 돛을 활짝 펴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의 정치적 기운이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기운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그 조짐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4년 말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서 이재명은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선장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주는 이 시기를 하늘이 준 기회라고 묘사합니다. 용의 해, 갑진년의 기운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거대한 기회 속에 가장 위험한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합니다. 그의 운은 물 위에 뜬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아가지만 파도가 거세게 치면 누구보다 쉽게 흔들린다. 이재명의 사주는 어부지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만큼이나 경쟁자의 실수나 시대의 혼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2024년 말의 비상계엄 사태는 당시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혼란 속에서 이재명은 정확하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경고합니다. 이 기회는 오롯이 그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을 떠올려 봅니다. 나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승세는 수많은 인연들, 즉 국민, 동료, 심지어 정적들의 선택까지 모두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만약 그가 이 기회를 오만과 자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탐배는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전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10월에서 11월은 그의 운명에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이 시기는 불과 흙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 내부의 배신, 혹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갈등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최근 그의 개혁 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개혁을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강경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날카로운 전략은 이 길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을 잘 타는 선장이지만 돛을 잘못 펼치면 배가 뒤집히는 법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무아의 정신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재명은 지금의 이 상승세가 자신의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사주는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늘이 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분열의 칼춤을 출 것인가? 그의 선택은 단순히 그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후 몇 년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늘이 준 이 기회는 과연 그를 역사의 정상에 올려놓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게 할까요? 이제 이 격동의 시기를 넘어 그의 장기적인 운명은 어디로 향하는지 더 깊은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집의 촛불이 여전히 고요하게 흔들립니다. 무당은 사주를 천천히 훑으며 마지막 말을 잇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재명은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10월과 11월 그의 배는 거친 폭풍우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 시기는 불과 흙의 기운이 서로 부딪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형국입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 법적 다툼,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배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주는 이 시기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선택 하나가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조짐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세대와 이념을 가르며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말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지만 때로는 그 날카로움이 우리 편마저 갈라놓는다. 이는 그의 사주에 나타난 불의 기운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거대한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내뱉은 한마디는 오히려 수많은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험대에서 이재명의 가장 큰 강점은 이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빠른 판단력입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그는 신속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이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사주는 이 능력이 2025년 하반기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주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화를 부른다. 지나치게 강경한 노선을 고집하며 밀어붙인다면 그는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과거 그의 직설적인 SNS 발언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주는 묻습니다. 그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불교의 중도 사상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찾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강경함과 세상의 유연함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면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한 20대 청년은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나는 그에게 희망을 걸어볼 것이다. 그의 사주는 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타인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그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몰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길이 열린다. 그의 선택이 이 거대한 시험대를 넘어설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시기는 이재명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그릇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새로운 차원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관문입니다. 그는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급한 판단으로 스스로 배를 뒤흔들고 말까요? 그의 사주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답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조용히 속삭일 뿐입니다. 점집의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부드럽게 빛을 발합니다. 무당은 사주책을 덮고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길은 우리 모두의 길과 깊이 얽혀 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집단적 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 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의 모든 선택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리는 붓과 같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관계의 물결입니다. 이재명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의 선택, 그리고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를 비난하며 갈등의 벽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으로 소통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2025년 푸른 용의 해는 분명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당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은 이재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자만은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되고 겸손은 모든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이재명이 만약 자만 대신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그의 배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분열과 비난 대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친절과 겸손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한 걸음이 천리 길의 시작이다. 촛불이 스르르 꺼지고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 서울의 어느 한적한 뒷골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립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향불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어두운 방 안을 지키는 촛불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며 공간을 부드러운 온기로 채웁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인간의 기륭화복을 엿보아온 한 무속인의 작은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갈 항로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담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은 통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등불이 되어줍니다. 무속인이 낡은 사주책을 펼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그의 운명은 거친 바람 위에 떠있는 배와 같구나. 세찬 바람을 만나면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지만 성난 파도가 몰아치면 그 누구보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어부질이 로 얻게 될 자리. 하지만 그 끝에는 등에 칼이 꽂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다가오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사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그의 선택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찌 나라 전체의 기운과 얽혀 있단 말인가? 불교의 연기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대한 숲 속의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면 숲 전체가 술렁이듯 한나라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이재명의 사주 이야기는 단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주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혹독했던 어린 시절의 고난이 그를 어떻게 단련시켰으며 그의 날카로운 언변과 빠른 판단력이 어떻게 그를 권력의 사다리 위로 올려놓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가오는 2025년의 격동 속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겸손, 그리고 선종의 깨달음이 담긴 지혜의 여정입니다. 과연 그는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배는 거친 바람 속에서 길을 잃고 말까요? 이제 그의 사주를 펼쳐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본질, 그 뿌리부터 시작해봅니다. 작은 점집의 촛불이 깜빡이며 방안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를 펼쳐놓고 마치 오래된 고서를 읽듯 조심스럽게 그 위를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그녀의 눈이 사주의 한 곳에 머물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구나. 차가운 동토 위에 홀로 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깊고 질기게 뿌리를 내리려 애쓴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구나. 이 한 문장은 그의 삶의 근원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잡초나 넝쿨처럼 이재명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 사람입니다. 사주에서 을목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생명력이 강하고 유연하면서도 끈질긴 기운을 상징합니다. 세찬 바람에 몸을 맡겨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나무. 그것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교의 연기법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무수한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사주는 어린 시절의 극심한 가난과 결핍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소년공으로 자란 그는 생존하기 위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관찰력과 단단한 의지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을 파고들어 물 한 방울이라도 더 얻으려는 나무뿌리처럼 그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존 본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황량한 겨울숲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빛을 발하려는 나무의 처절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의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면 돈과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탐욕과는 다릅니다. 어린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내던져졌던 그가 세상의 비바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 스스로 두른 갑옷이자 방패 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말로써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의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하지만 그 바람은 때로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지만 바로 그 날카로움이 스스로를 베는 구설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는 사주의 따스한 불의 기운, 화 기운이 부족한 탓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이 다리가 될 수도 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은 튼튼한 다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에는 때로 이기적인 면모도 비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섣불리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은 그를 누구보다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인을 온전히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험한 세상을 오직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타인에게 기대는 법을 알면서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경계심을 놓지 못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에 얽매이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사주는 경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아질 수 있으며 진정한 인연을 맺지 못하면 결국 드넓은 광야에 홀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기회를 포착하는 눈은 놀랍도록 빠릅니다. 성남시장 시절 그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의 필요를 정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데 천재적이다. 마치 장터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내듯 가장 좋은 타이밍에 기회를 잡아챈다. 하지만 이 재능 역시 양날의 검입니다. 기회를 쫓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 그 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주의 을목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아서 땅속 깊이 단단한 뿌리가 없으면 언젠가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단련된 강인함과 기회를 잡는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를 놓칠 수 있는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운명도 그의 성격도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맺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길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은 그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까요? 그의 강점과 약점은 다가오는 2025년 용의 해에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요? 이제 그의 현재 운세를 들여다보며 그가 지금 어떤 바람을 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살이 빠를 때 기회를 잡아채지만 그 흐름이 너무 거세지면 중심을 잃고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무당은 그의 사주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기회주의자다. 타인의 손을 잡고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재능이 있다. 그의 사주는 을목의 유연함 속에 타인과의 인연을 통해 빛을 발하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인 연기법, 즉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재명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시대의 흐름, 그리고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들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의 삶은 인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시절, 그는 단 한 번의 연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바람을 탄 연처럼 단숨에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한 지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마치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마법과 같다. 이는 그의 사주에 드러난 금의 기운, 즉 사람을 끌어당기는 날카롭고 강렬한 매력 덕분입니다. 그는 기회를 읽는 눈이 빠르고 정치 무대에서 타이밍을 잡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기본소득 정책 발표는 그야말로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그의 전략적인 행보를 두고 정치적 감각이 동물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장점은 동시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의 사주에는 음매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때로 깊은 불안과 의심으로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에 오르지만 그 인연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큰 나무에 기대어 자라는 넝쿨과 같습니다. 지지대가 튼튼할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나가지만 그 지지대가 사라지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욕망에 얽매이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사주는 경고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진정성이 부족하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강경한 발언이나 때때로 논란을 일으키는 SNS 활동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는 정치 무대에서 강력한 무기이지만 감정적인 충돌이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칼날 앞에서는 의외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그의 마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지만 그 말이 너무 날카로우면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의 기회주의적 재능은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지만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높이에서 추락할 위험 또한 큰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 즉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이재명은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올라갔지만 그 손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의 사주는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는 기회주의자로 남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그의 운명이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흐름과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거대한 용의 해가 다가오며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의 빛과 그림자는 그 격동의 시기에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요? 이제 그가 지금 타고 있는 바람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2025년의 구체적인 운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집의 작은 방,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이재명의 사주를 비춥니다. 무당은 사주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2025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로구나. 지금 하늘이 이 사람에게 거대한 기회를 내려주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동양에서 용은 권력, 변화, 그리고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지금 그 용의 기운과 맞물려 강력한 상승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마치 세찬 순풍이 부는 날, 돛을 활짝 펴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의 정치적 기운이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기운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그 조짐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4년 말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서 이재명은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선장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주는 이 시기를 하늘이 준 기회라고 묘사합니다. 용의 해, 갑진년의 기운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거대한 기회 속에 가장 위험한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합니다.
그의 운은 물 위에 뜬 배와 같다. 바람이 불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아가지만 파도가 거세게 치면 누구보다 쉽게 흔들린다. 이재명의 사주는 어부지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만큼이나 경쟁자의 실수나 시대의 혼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2024년 말의 비상계엄 사태는 당시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혼란 속에서 이재명은 정확하게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경고합니다. 이 기회는 오롯이 그의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을 떠올려 봅니다. 나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승세는 수많은 인연들, 즉 국민, 동료, 심지어 정적들의 선택까지 모두 얽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만약 그가 이 기회를 오만과 자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탐배는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전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10월에서 11월은 그의 운명에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이 시기는 불과 흙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 내부의 배신, 혹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갈등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최근 그의 개혁 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개혁을 지지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강경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날카로운 전략은 이 길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을 잘 타는 선장이지만 돛을 잘못 펼치면 배가 뒤집히는 법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무아의 정신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재명은 지금의 이 상승세가 자신의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님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사주는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이 하늘이 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분열의 칼춤을 출 것인가? 그의 선택은 단순히 그의 운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후 몇 년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늘이 준 이 기회는 과연 그를 역사의 정상에 올려놓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게 할까요? 이제 이 격동의 시기를 넘어 그의 장기적인 운명은 어디로 향하는지 더 깊은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집의 촛불이 여전히 고요하게 흔들립니다. 무당은 사주를 천천히 훑으며 마지막 말을 잇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재명은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10월과 11월 그의 배는 거친 폭풍우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 시기는 불과 흙의 기운이 서로 부딪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형국입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 법적 다툼,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배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사주는 이 시기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선택 하나가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조짐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세대와 이념을 가르며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말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지만 때로는 그 날카로움이 우리 편마저 갈라놓는다. 이는 그의 사주에 나타난 불의 기운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거대한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내뱉은 한마디는 오히려 수많은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험대에서 이재명의 가장 큰 강점은 이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빠른 판단력입니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그는 신속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이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사주는 이 능력이 2025년 하반기의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주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화를 부른다. 지나치게 강경한 노선을 고집하며 밀어붙인다면 그는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과거 그의 직설적인 SNS 발언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주는 묻습니다. 그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불교의 중도 사상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조화와 균형을 찾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강경함과 세상의 유연함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면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한 20대 청년은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나는 그에게 희망을 걸어볼 것이다. 그의 사주는 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타인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그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몰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길이 열린다. 그의 선택이 이 거대한 시험대를 넘어설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시기는 이재명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그릇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새로운 차원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관문입니다. 그는 이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급한 판단으로 스스로 배를 뒤흔들고 말까요? 그의 사주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모든 답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조용히 속삭일 뿐입니다. 점집의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부드럽게 빛을 발합니다. 무당은 사주책을 덮고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의 길은 우리 모두의 길과 깊이 얽혀 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재명의 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집단적 의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의 성공과 실패, 그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의 모든 선택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리는 붓과 같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관계의 물결입니다. 이재명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결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의 선택, 그리고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를 비난하며 갈등의 벽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으로 소통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2025년 푸른 용의 해는 분명 위기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당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언은 이재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자만은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되고 겸손은 모든 것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이재명이 만약 자만 대신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그의 배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분열과 비난 대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친절과 겸손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한 걸음이 천리 길의 시작이다. 촛불이 스르르 꺼지고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 서울의 어느 한적한 뒷골목,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립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향불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어두운 방 안을 지키는 촛불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며 공간을 부드러운 온기로 채웁니다. 이곳은 30년 넘게 인간의 기륭화복을 엿보아온 한 무속인의 작은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갈 항로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담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은 통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등불이 되어줍니다. 무속인이 낡은 사주책을 펼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재명. 그의 운명은 거친 바람 위에 떠있는 배와 같구나. 세찬 바람을 만나면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지만 성난 파도가 몰아치면 그 누구보다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삭입니다. 어부질이 로 얻게 될 자리. 하지만 그 끝에는 등에 칼이 꽂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다가오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2025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사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그의 선택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찌 나라 전체의 기운과 얽혀 있단 말인가? 불교의 연기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대한 숲 속의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면 숲 전체가 술렁이듯 한나라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파장은 온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이재명의 사주 이야기는 단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주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혹독했던 어린 시절의 고난이 그를 어떻게 단련시켰으며 그의 날카로운 언변과 빠른 판단력이 어떻게 그를 권력의 사다리 위로 올려놓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가오는 2025년의 격동 속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겸손, 그리고 선종의 깨달음이 담긴 지혜의 여정입니다. 과연 그는 운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배는 거친 바람 속에서 길을 잃고 말까요? 이제 그의 사주를 펼쳐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본질, 그 뿌리부터 시작해봅니다. 작은 점집의 촛불이 깜빡이며 방안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무속인은 이재명의 사주를 펼쳐놓고 마치 오래된 고서를 읽듯 조심스럽게 그 위를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그녀의 눈이 사주의 한 곳에 머물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구나. 차가운 동토 위에 홀로 서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깊고 질기게 뿌리를 내리려 애쓴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구나. 이 한 문장은 그의 삶의 근원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서 있는 잡초나 넝쿨처럼 이재명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킨 사람입니다. 사주에서 을목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생명력이